전날로 비컨 뉴스 시작합니다. 고 조비오 신부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 출두했는데요. 그가 법정에 선 것은 23년 만이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 당일 법정에서 전두환 씨 재판을 지켜본 박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그 추첨을 해서 법정 취재를 할 수 있었죠? 뭐 운이 좋았죠? 역사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재판은 방청권이 없었으면 못 들어가는 재판이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 전시 재판이 한 75분 정도 이제 걸렸는데 그분이 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 뭐 그래서 법정에 출석을 안 했는데 그날 건강 상태는 어떻게 보이던가요? 비교적 좀 건강해 보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옷차림도 흑색 정장에 그 노란색 넥타이를 이렇게 착용하고 나름 있었고요. 갖춰 입었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재판장에 들어섰을 때 그 엘리베이터, 법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법원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잡아주었더니 뭐 땡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유도 있었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사가 신원 확인을 하거든요. 뭐 주소도 물어보고 생년월일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 대답하는 거 보니까 되게 또박또박 이렇게 대답도 잘 하더라고요. 나이가 90이 다 되셨는데. 네. 그랬죠. 그날 그 부인 이순자 여사가 그 법정에 동석을 했는데 좀 부부가 그 한꺼번에 자리를 앉는다는 게 좀 이례적인데 판사가 그 부인 이순자 씨의 그 자격을 신뢰 관계인 자격이라고 했는데 뭐 설명을 해주세요. 신뢰 관계인이 뭔가요? 네네. 이제 신뢰 관계인이라 피고인이 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좀 안정을 좀 도모하고 의사소통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것인데 대신해서 뭐 답변을 하거나 뭐 이렇게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가 불안정해 보이지도 않던데 그날 보니까. 그죠. 그날 그 법정을 보니까 전두환 씨가 그 사법부를 좀 무시하는 태도, 뭐 졸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태도를 많이 보여가지고 더 좀 화가 나게 했는데 출두 장면 좀 영상을 보시면서 그날 그 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출두 당일날 이제 그 기자가 발포 명령을 좀 부인하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렇게 왜 이래라면서 좀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진술 거부권을 이렇게 고지하는 그 과정에서 좀 잘 들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헤드셋을 직접 이렇게 좀 착용하기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재판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길어져서인지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도 여러 차례 목격이 됐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 서가지고 조는 일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무척 방청객들을 화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재판이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하자 방청석에서는 무릎 꿇고 사죄해라 이런 얘기가 오갔거든요. 나가면서도 계속 그 방청석을 좀 매섭게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로 들어가서 법정에서 변호인의 그 변론 요지를 좀 장황하게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 변론 요지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그 전두환 씨 측에서의 재판 전략을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0년 5월 21일은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서 금남로에서 집단 발포를 했던 날이거든요. 그때 헬기 사격을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 이런 증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전두환 씨가 쓴 해고록에 보면은 그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그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그리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이렇게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그 시점은 80년 5월 21일 이렇게 밝혔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80년 5월 21일 날 헬기 사격을 했다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다시 탈환하는 작전을 할 시점에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 이런 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5월 21일 날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비오 신부 등에서 한 7분 정도가 증언이 있었어요. 문제는 이게 물증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빌딩 탄원을 통해서 객관적인 물증이 있었는데 5월 21일 날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이 없으니까 전두환 씨 측에서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 21일 날에 사격이 있었다는 걸 확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건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한 건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날 그 변론 요지를 보니까 헬기 사격에 대한 명령을 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검찰 조사 결과에서 뭐 진술이 좀 나왔거든요. 문제는
사격을 했다는 진술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게 명예훼손이다. 말이 안 된다. 이게 아마 전두환 씨의 재판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두환 씨가 그 광주지법에 출두한 날 전남일보에 5월 21일 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분이 계셨어요. 김영희 씨라고 5.18 당시 그 조비오 신부와 함께 남동성당에서 그 신자로 청년회 소속 신자로 활동했던 분이신데 그분의 그 헬기 사격 증언을 잠깐 들어보시죠. 그 저 YWCA 그 저 전일 빌딩 길 건너 뺑 돌아가면서 쏘는 것 같더라고. 돌아가면서 도르르 이렇게 쏜 것 같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쏘더라고. 수송용 스타일 갖고 그것도 전투용 같아. 하나도 뭐 지휘자 같은 게 조금 작은. 전 씨는 그런데도 그 자신의 자서전을 읽고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이제 강변하고 있는데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뭐 책이 이렇게 출간됐다고 하더라도 그 책을 독자가 뭐 읽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독자가 글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생각을 갖고 그 다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말장난 같네요. 내가 봤을 때. 자, 앞으로 재판이 이제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판사는 이제 이거를 집중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집중 심리라는 것은 좀 몰아서 빨리빨리 몰아서 한다는 건데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렇게 좀 특별 기일을 열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은 4월 8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아마 4월 8일 날은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준비 기일은 이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전두환 씨 그 변호인 측은 헬기 사격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5월 21일 날 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공소 사실 그 자체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은 그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집중이 될 것 같고 그게 쟁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재판은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고 때는 반드시 그 피고인이 출석을 그죠, 해야죠. 출석해야 돼요. 그래서 5월 그 5.18 주간에 전두환 씨가 다시 광주지법에 출두를 해서 법의 단죄를 좀 받았으면 저희들이 바람인데 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이제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쟁점이 헬기 사격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그가 자서전을 통해서 5.18의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전두환 씨는 지금 5.18과 자신은 무관하다고 시종일관 변명을 하고 있는데 80년 당시 그가 군부 최고 실세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단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먼 훗날은 100년 뒤에 전직 대통령이 쓴 자서전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료로도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자서전이 거짓이었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폐간돼야 된다는 그런 조처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전남일보 비컨 뉴스였습니다.